네, 엠베인골드 시청자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네, 6월 9일 월요일 김흥태의 야한밤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오늘의 시장 이슈에 대한 그에 따라서 급등락했던 종목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전 매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리뷰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랑도 하겠지만은 손실 중인 종목들에 대한 리뷰들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는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길게 안 하고요. 짧고 굵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딱 30분 정도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또 저도 저 개인적인 스케줄상 오래 하지 못하고 짧고 굵게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는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이슈에 대해서 이런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업로드는 매일 저녁 8시 이후에 유튜브에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는요 많이들 참고하시고요. 또 하단에 보이시면은 유튜브 하단에 보이시면은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 밴드 QR코드니까는요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또 고정 댓글 하단에 보이시면은 제가 링크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텔레그램하고 하나는 네이버 밴드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정보들도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일단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8시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다나라고 한국 정보 인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 이런 STO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 지난주 목요일까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한 주간에서도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최대 수혜주인 섹터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나를 한번 관심있게 보셔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은 전자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한번 올 거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보 인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주에서도 월요일마다 지난주에서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언급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다나가 한국 정보 인증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핑거도 괜찮다. 핑거를 한번 잘 봐라 했는데 오늘 핑거도 올라왔습니다. 핑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드렸던 하나투자증권도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번에는 물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들도 좋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여름철 계절성 요인이 있는 전력 설비들도 같이 봐야 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들도 좋겠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같이 가는 게 정책주 안에서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대한전선이 그 무거웠던 종목이 1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대원전선도 오늘 장중에 7, 8% 급등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전기까지 오늘 급등하면서 오늘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너무 바쁘게 매도만 나갔어요. 매도하면서 종목들을 교체하면서 오늘 하루에 52%라는 수익을 또 챙기고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마 무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6월달 시장은 정말로 불장이다. 2800포인트가 코스피가 넘어갔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증권주들이 아직도 0.63배 많아야 0.8배밖에 안 돼요. PBR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에 있는 국면이다. 더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해 아마 하반기로 들어서면은 바로 3000포인트가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말로 5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는 불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시장이 강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계속적인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종목들 한번 리뷰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매크로적인 분석을 잠깐 좀 하게 되면은 오늘 2650개 60개 종목들 중에서 오늘 1788개가 다 상승했어요.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이 10종목이나 넘어갔고, 오늘 그 와중에서도 하락 종목들이 한 750개 정도 됐는데, 거의 대부분에 있는 3분의 2가 전부 다 올라왔죠. 어제 지난주에 강했던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테슬라에 대한 급락했던 모습, 그러니까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깨지다 보니까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밀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2차전지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면은 그냥 관망만 해라. 지금은 다음을 자리는 아니다. 물론 이제 반등 들어주신 자리는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가 워낙에 공매도가 세게 걸렸던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어떻게 공매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지. 왜냐면 공매도 대차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뭐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잠깐 반등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게 쇼커버링이다, 쇼키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나 2차전지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는 테마 아니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을 먼저 잡아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수익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챙겨야 되는 게, 이게 섹터별로 하루 다르고 또 하루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는 수익을 보면은 챙겨가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끌고 가고 수익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테마가 좀 짙어가는 모습들에서는 오늘 아침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길게 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에 뭐 10에서 15% 이상 수익이 나면은 바로 수익을 챙겨놓고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 오늘 시장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역시나 외국인만 오늘 사들이는 시장이었고, 개인과 기관, 뭐 금융이라든지 투신까지도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 목요일날 워낙에 또 많이들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만 하더라도 30조 원 가까이 됩니다. 29조 9천억인가 정도 되는데, 이번 5월부터 6월 초까지 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3조밖에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밖에 매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자금력들이 들어오려면 한참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코스피 시장이 285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장인데 그만큼에 대한 자금력들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3000포인트는 넘어설 거라, 당연히 넘어설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장 위주로 지켜보면 좋겠지만, 지켜보되 대신에 정책에 대한 수혜주 먼저 좀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시장에 대한 지표를 끌어올리려면은 당연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또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날 그런 모습보다는 테마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 위주로 먼저 체크하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시장의 상방을 열어둘 때 그때 이제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지금 STO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어요. 지금 STO 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가상자산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안에서 가장 집중이 되고 있었던 거는 과거에 아무래도 잠시만요. 과거에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웹캡시였죠. 뭐
코나이, 그죠? 오늘 코나이 같은 경우도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오늘 장중에 19%나 급등했는데 위에 윗꼬리 달았잖아요, 그죠? 위에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가지고 여기서 수익만 챙겼다라고 하면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 건데 당연히 따라붙었던 사람들은 오늘 다 물려가지고 아마 손실 구간인 부분도 계시겠지만은 물론 더 가겠죠. 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2,000원 이런 시장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수익을 좀 챙겨놓고 다른 후발주들을 잡아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웹캐시 마찬가지요. 웹캐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만 한 게 아니라 헥토 파이낸셜, 그죠?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헥토 파이낸셜이 오늘 올라오면서 헥토 파이낸셜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야 머니트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못 갔던 섹터들, 그죠? 못 갔던 섹터들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상한가를 집어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역시나 이제 강한 흐름으로 보여왔다라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매집을 해놓고 그러고 슈팅 자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만 올라갔던 건 아니었고 그동안에 못 갔던 다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얘네들도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줄곧 행보하고 눌림목에 나오고 있다가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보면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슈팅 이런 자리가 나왔다는 거죠. 얘네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자리 패턴을 자기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겠지만은 요 자리를 봤을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만 여기가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자리거든요. 자, 그죠? 여기 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을 지지하고 있다가 슈팅 가는 자리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날이란 말이에요. 다날, 그죠? 다날에는 제가 이 다날을 보고 나서부터 다음 후발주도 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한국 정보인증.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전자결제, 그쵸? 전자서명 이런 것들 보안 관련된 업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쵸? 다날하고 똑같이 요 자리를 박스권 만들어 놓고 오늘 갭을 띄워놨단 말이에요. 갭을 띄워놓고 오늘 상한가를 밀었다가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일단은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수익을 받았던 그런 애들이었던 거죠. 저희도 물론 얘네들은 이제 뭐 지난주에 매도를 하면서 약수익을 좀 생겼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다날을 사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날로서 수익을 또 챙겨왔고 또 얘네들만 온 게 아니라 오늘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들이 좀 강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오늘 연속적으로 강한 모습이었고 솔트룩스, 그죠? 이런 애들도 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AI 소프트웨어들도 있겠지만은 AI 소프트웨어들만 보지 말고 외적으로서 뭐 교육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라고 했죠. 같이 보면서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을 오늘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상교육도 오늘 아침에 8시에 이제 이 종목을 교육적인 이렇게 어제도 설명해드렸고 오늘 아침 8시에도 설명해드렸는데 이 비상교육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그죠? 디지털 교과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줬는데 지난주까지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또 올려놨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듯이 AI 소프트웨어들만 보는 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금융주 아니면은 뭐 제조업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AI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고 가장 큰 틀 안에서 보면은 AI 키워드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로봇이 또 따라갑니다. 오늘은 로봇은 못 갔지만은 로봇이 조만간에 또 후발주로서 따라 붙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로봇은 워낙에 AI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별 반응은 없었지만은 아직까지는 테마 형성에서는 지금 이제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STO라든지 디지털 화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다만 좀 로봇이 쉬어가는 모습인데 로봇들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신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증권주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
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자리에서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오늘 자리에서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대체거래세 때문에 이제 차트가 망가지는 모습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슈팅하면 나오면서 오늘 신고까지 나왔죠. 저희가 이 지난번에 진실안주에 이거를 여기에서 제가 이제 4,300원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4,300원에서 이미 5,000원 목표가를 달성했죠. 달성하면서 충분하게 올라왔는데 이처럼 매일 아침 8시에 무료로 드리는 추천주만 보더라도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ST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지만은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STO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그죠? 스테이블 코인 요런 것들도 같이 오겠지만은 요런 것들이 같이 맥락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따라붙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보안이에요. 보안. 결국에는 보안이 가장 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안주들이 올라오면은 그때 이 관련된 디지털 자산 애들은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제는 슬슬 조심해야 될 자리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은 아직까지 보안주들이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보안주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보안주들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안 안에서도 뭐 센즈랩이라든지 모니터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는 건 뭐냐면 물론 다 좋아. 그래 너네 스테이블 코인 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화폐 뭐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 해라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취약적인 문제는 보안이다. 결국에는 보안이 나와야지만이 끝나는 섹터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은 튀겠지만은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자산은 이런 것들은 새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되 보안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들이 계속적으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 이제 새롭게 신설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못 가고 있었던 거는 이번 6월부터 시작해서 법제화가 제동이 걸려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작년도부터 나왔던 거지만은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결국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건데 뭐 여기 지역화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4인뱅크에 대한 이슈가 아직 안 떠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 끝나고 바로바로 왔어야 되는데 워낙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축축되다 보니까는 아직 못 올라왔는데 이 4인뱅크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이제 올라올 건데 그게 이제 다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수혜주였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묶여서 올라오는데 아직 리드코프가 못 올라왔어요. 리드코프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지금 그동안에 있는 리드코프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아이고 왜 이래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고가놀이에서 지금 여기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조만간 상한가를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4인뱅크에 대한 이슈가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보시게 되면은 다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보장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여기 있어 한국정보인증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있다가 한 번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리드코프가 그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다가 얘네들이 수급이 죽으면 아마 얘네들이 장대 양봉에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가 위까지 들어와서 아마 조만간에 이 박스권 지지라인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얘네들도 한번 슈팅 자리에 두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6월달이 되는데 사실 시장 안에서 뭐 반도체다 AI다 뭐 의료기기다 소프트웨어다 다들 좋은데 저는 이번 6월 시장 안에서 원전도 좋고 신재생에너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새롭게 너무나 같은 섹터들로만 지금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섹터들이 또 있어요. 매년 여름철 더위 날 항상 수급이 이동했던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력 설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정신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효성중공업도 결국에는 신고가예요. 오늘 신고가를 들어갔죠. 연일 신고가를 드러나면서 오늘 그죠? 67만 3천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연일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요런 애들도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와중에,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얘네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40만원을 다시 회복을 했죠. 오늘 40만원까지 들어주면서 회복하는 모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죠? 40만원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한번 더 튀게 되면은 뭐 45만원까지도 다시 한번 튀겠죠. 요런 것들도 이제 막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오늘 LS 그룹주들이 마린솔루션, 오늘 얘네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얘네도 신고가죠. 얘네들도 신고가로 올라가면서 강한 슈팅을 보여왔고, 뭐 얘네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렇게 무겁고 안 움직였던 종목,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대한전선, 그죠? 작년도에서도 대한전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죠? 대한전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4년도에 한번 얘네들도 요 자리를 만들어놨죠. 요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뭐 시세 불출하고 나서 도정을 다 받았죠. 다 받고 긴 행보장을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얘네들도 마찬가지 여기죠.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드디어 박스권을 전부 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오늘 갭을 띄우면서 급등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갭을 발생했어요. 여기가, 그죠? GP 갭을 발생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갭 자체가 저항대에는 갭을 전부 다 통과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갭이라는 거예요. 돌파갭이라는 거 뭐냐면은 추세가 하락이거나 횡보하는 장에서 추세가 완전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아예 변형이 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바뀌는 추세를 돌파갭이 나오는 건데, 이 돌파갭이 나오는 자세가 뭐냐면은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하락이었으면은 상승장으로 갈 거고요. 상승장이었으면은 또다시 하락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 돌파갭이 저항대를 돌파해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지금 여기죠. 박스권에서 여기 돌파갭이 시도하고 나서부터 어때요? 계속적으로 올려놨죠.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네들도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 14,000원대 라인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전선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세명전기, 그죠? 이런 것들도 오늘 올라왔죠. 이런 것들도 오늘 올라오면서 저희가 오늘 이 세명전기도 오늘 약속하기 위해서 수익을 챙겼는데, 얘가 저희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샀어요. 목요일에 사가지고 오늘 팔아가지고 6%인가 7%인가 수익을 챙기면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올라왔고요. 오늘 방송에서 대한전선에 대한 후속주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대한전선을 따라갔던 애들이 누구였냐면은 대원전선이라고,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만든 애들도 오늘 장중에 7-8%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똑같죠? 똑같은 흐름 안에서 올라왔다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애들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설비 애들이 충분하게 더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을 거고, 여름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전력설비를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명전기를 어제였나? 그죠? 세명전기를 목요일이죠? 세명전기를 6월 5일날 목요일날 사가지고 오늘 팔았고, 세명전기를 팔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5종목을 오늘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5종목을 수익을 실현하면서 5종목을 새롭게 또 편입을 했는데, 그 안에 전력설비를 또 샀습니다. 전력설비 샀는데, 왜냐면 전력설비가 지금 바닥권에서 누워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원전선이 이렇게 있고, 전선 케이블뿐만 아니라 이 전력설비 안에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재룡산업,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재룡전기, 산일전기,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보면은 그동안에 시세 불출했던 종목들 안에서, 여기 보죠? 여기인데 요 안에서도 보게,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자리가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횡보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죠. 이미 추세는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장에서 횡보 자리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횡보장에서 한 번 더 거래량만 튀어 올라온다라면은 상승장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근데 전력설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원전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올라갔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력난이 나왔다라는 거죠.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력에 대한 부품에 변압기라든지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해상풍력이라든지 풍력을 설치하면은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라 그래서
저기 호남 지역에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호남 지역에 풍력을 설치해, 태양광을 설치해, 뭐 원전을 모두 설치해 하면은 거기에서 생산됐던 에너지를 어떻게 도시권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 도시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단순히 이게 뭐 와이파이로 넘어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상에서 만약에 부유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소가 생긴다면은 거기에서 해상 케이블이 당연히 해저 케이블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위로 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선 케이블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선 케이블이 필요하면 결국에는 뭐야? 전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갈 거고, 또 변압기, 큰 변압기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밖에 없는데,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고 있는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런 것들이 또 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재료를 만드는 초고압 직류 송전기를 만드는 HVDC를 생산하고 있는 애들이 세명전기라는 거죠. 세명전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연구해서 개발했고 국산화를 성공했고 직접적으로 양산에 할 수 있는 게 세명전기인데, 그런 애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에서는 워낙에 코인이라든지 증권사들에 대한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 안에서 등한시 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들이 따라갔으면은 후발주로서 이런 애들이 분명히 갈 겁니다. 왜? 그동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오래 걸렸어요. 그죠? HD현대 일렉트릭도 그동안에 뭐 간다 안 간다, 뭐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행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세를 우출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죽지 않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조정받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죠? 여기 이 자리 조정받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자리를 모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꺾여서 죽지 않고 얘네들이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후석주로 올라왔었던, 작년도에 많이 올라왔었던 관련된 그룹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를 돌리면서 올해 여름철에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안에서는 전력 라인이라든지 AI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지어져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미국 안에서는 아직도 이제 막 시작하는 노후와 변압기가 교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들은 꾸준하게 꼼꼼히 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이런 섹터들도 한 번쯤은 돌이켜보면서 작년에 얼마만큼 갔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섹터들도 있다는 거를 꼭 한번 보시고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시면 좋겠고, 여기에 플러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배터리를 했을 때 배터리가 왜 강했나요? 그죠? 전기차가 강했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획기적이었어요. 전기차 거기에다 플러스 자율주행, 그죠? 요런 애들이 획기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기차가 늘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벤트가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전기차가 수요가 늘어나, 그러면은 배터리가 늘어나겠지. 배터리가 필요할 거야. 배터리가 필요하면서 뭐 468 배터리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게 뭐지?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 니켈, 뭐 LFP 배터리, LFP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해서 주도 섹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오면서 거기 안에 들어갔던 소재들,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료들이 올라갔듯이 전력 설비 안에서도 변압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력이 필요로 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난이 필요하니까는 변압기가 필요할 거야. 변압기가 필요하고 변압기 안에서도 전선 케이블이 필요할 거야. 케이블이 필요하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도 상상했지만은 결국에는 원전이 됐든 뭐 태양광이 됐든 AI가 됐든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면은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소재라는 거죠. 그죠? 소재예요. 반도체 칩도 필요할 거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뭐가 있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야. 뭐가 필요하죠? 구리. 결국에는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구리가 있어야 구리 전선 케이블을 만들 거고, 구리가 있어야 변압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만들 거고, 그래야 전류가 흐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가 다시 한번 또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텐데, 지금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난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5.1까지 올라오면서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구리를 원체적으로 소재를 본다라면은 구리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대창, 그죠?
대창이 있을 거고요. 대창 플러스 이구산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창 플러스 이구산업, 요런 애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작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똑같이 올라왔죠. 그리고 작년도에서도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었는데 이제 막 횡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력이 그 다음 후발주로서 전력 인프라가 다시 한번 시작해서 부각이 되면은 그 다음 타겟으로는 누가 가냐면은 구리가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 포트 안에서는 전력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구리는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창이 됐든 이구산업이 됐든. 저희도 아직은 사지는 않았지만은 조만간에 거래량 보고 수급 들었을 때 매수와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도 오늘은 수익을 좀 실현했어요. 저희도 오늘 수익 실현하면서 오늘 하루만 해서 셀바스 AI 수익 실현했고, 오늘 다란에서 17%, 핑거 14%, 우리기술 7%, 세명전기 8% 해가지고 오늘만 하더라도 52.27%로 수익을 실현했고,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서 77% 정도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아직까지 손절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손절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난달에도 196% 정도 수익을 받아오면서 4월달에가 기가 막혔죠. 4월달에가 409%를 넘겼기 때문에 이번 6월 시장은 지난달하고 다릅니다. 완전하게 불장이에요. 이거는 뭐 찍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엄하게 역방향 타는 거 종목을 말고 지금 안에서 섹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갈아타야 돼요. 그게 지금에 대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을 실현했고, 5종목을 매도했기 때문에 5종목을 그대로 다른 종목들로 갈아탔어요. 같은 섹터 안에서 갈아탄 종목들도 있을 거고 다른 섹터들로 갈아탄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내일도 한번 수익을 실현해 보도록 할 테니까는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잠깐 좀 이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이벤트, 여름 이벤트가 있습니다. 3개월 가입하시면은 50일 더 드리고요. 1개월 가시면은 10일 더 드리는데, 이번에 VIP 가입하시면은 연장 기간장을 팍팍 드리니까는 많이들 오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588-0648 전화하시면은 방 변경도 가능하니까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6월 달에는 무조건 수익 나야 돼. 수익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불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는 엄하게 뭐 증권주 올라가니까 따라 붙을까요? 물론 따라 붙어도 돼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에서는 바닥권에서 깔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잡았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VIP 회원님들께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닥권에 깔려 있는 건데 관심 종목에 두세요. 이거 조만간에 편입합니다. 그 몇 종목을 들었는데 조만간에 살 겁니다. 하면은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물려도 괜찮은 종목들, 그러니까 물려도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매수 가능하니까는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익을 한번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난 4월장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5월과는 다르게 4월장만큼 6월장들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는 언제든지 오시고, ARS 023490-4599 전화하시면은 제 대표번호니까요. 방 이동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저랑 같이 좋은 수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또 매일 아침 8시에 김웅태의 8시 종목뉴스라는 이제 코너가 또 유튜브에서 방송 진행하죠. 그것도 한 20분 정도 진행하는데, 그날에 대한 급등할 종목들에 대한 한 두세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니까는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녁 방송에서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보유한 종목들이 이제는 리뷰 정도만 좀 남겨드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서는 해당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